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시간이 흘러 수업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약속했던 영상을 못 올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올릴 거고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얘기하는 거 별로 없이. 간단하게 뭐를 만들었을 거냐면 닭을 만들었을 거예요. 네, 꽃기호 먹는 치킨 그걸 만들었을 건데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치킨용으로 그 키우는 닭 말고 펫이죠. 애완으로 키우고 있는 닭들이 많아요. 종류도 많고 화려하고 아주 멋지고 이쁜 새들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고 다음 올라온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원했던 닭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올릴게요. 자, 못 올린 이유는 일찍 못 올린 이유는 선생님이 일이 있었어요. 그 촬영하는 일이 좀 길어져 가지고 제때 못 올린 게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촬영하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힘들다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무슨 버튼을 눌러서 뭘 움직이는지 잘 안 보이죠.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그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떠 있는 윈도우, 그러니까 마야든 3D 맥스든 프로그램에서 그 창만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올라가서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도구 올라가서 이렇게 스크롤 다운 되는 또 다른 윈도우가 뜬다든가, 혹은 스페이스바나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뭔가 새로운 창이 딱 떴을 때 그게 녹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가 생겨서 그거 바로 잡느라고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해결을 볼게요. 아마 그 해결하고 나면은 그 실습 과정 영상이 여러분이 좀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상만 바라보면 선생님 무슨 왼손으로 단축키의 천재처럼 뭔가 휙휙 눌러서 뭔가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가 않고 선생님은 보통은 이러고 작업을 해요. 왜냐, 단축키를 최대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왼손 안 쓰려고 노력하고, 항상 어디에 무슨 버튼이 있는지 가서 그걸 클릭하는 쪽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녹화가 안 되고 있어서 녹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정도로 지금 잘은 아니겠죠. 헤매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게 완성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에게 실습하는 영상, 특히 방금 전에 말해줬던 닭을 만든 영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되게 아깝게 됐어요. 닭 한 마리 다 완성을 했는데 아쉬워. 자, 여러분의 과제들을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과제를 보냈는데 내가 확인이 안 됐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제를 딱 목요일 아침 혹은 수요일 날 그 이틀 중에 하루 날 잡아서 보게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할 때 안 냈으면 그때 또 내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숙제를 안 내는 아주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 꼭 숙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우선은 가장 처음에 여러분한테 내줬던 숙제, 내가 만들고 싶은 전시실을
전시장을 디자인해 보자는 컨셉으로 해서 어차피 그 전시장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레퍼런스를 조사하라고 한 숙제가 있어요. 선생님은 JPEG 이미지 좋아합니다. JPEG 사진 파일이죠.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한글 파일이에요. PDF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한글보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내준 숙제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내줄 거예요. 간단하게는 뭐냐면 하기 쉬운 숙제라는 소리가 아니고 포장하는 걸 최대한 없앨 거예요. 녹음이 잘 되고 있나? 그러니까 자, 숙제를 내세요. 숙제 하나를 만들고 그 앞에다가 페이지를 얹어서 이름 쓰고 이런 걸 최대한 없이 알맹이만 받을 생각인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숙제를 너무 대충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되게 여러분이 나중에 전시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 작업이 될 거고, 후반에 갈수록 여러분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찾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많이 찾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정리를 잘 해놔야 중간중간에 컨셉을 바꿔가더라도, 더 좋은 게 생겨서 더 바꾸고 싶더라도 조리 있게 바꿀 수 있게 돼요. 막판에 다시 모아서 뭐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좀 생뚱맞은 게 나오죠. 뭔가 전부 다 포장이 돼 있어서 스크루바를 먹으려다가 계산대가 보니까 난 조스바가 더 먹고 싶었어. 죄송한데 갖다 놓고 딴 거 가져올게요. 조스바를 먹을 수가 있어요. 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르면 되지만, 여러분이 과제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 전시실은 완성되어 있는 게 1도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행인 거는 존재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정리를 잘하면서 그 숙제를 다듬어 나가야 돼요. 그 모든 숙제는 과제를 냈어. 그럼 과제를 냈으니까 100점 만점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학생이 어떤 노력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구나를 봐요. 레퍼런스인데요. 레퍼런스에도 맥락이란 게 있어요. 이 학생이 생각 없이 여러 사진을 갖다 그냥 던져놓은 것만이 아니구나. 어느 정도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맞춰서 골라봤구나. 그리고 한 장에 여러 번 내라고 한 거는 숙제를 최대한 좀 이렇게 부담을 적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거기다가 좀 이렇게 날림 작업들이 몇 장도 있어요. 자, 속으로 뜨끔했다면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선생님은 기다릴게요. 이 숙제를 저번 수업, 저저번 수업 같은 경우도 이 수업 말고 저번 학기라든가 또 과거에 선생님이 했던 수업들은 숙제를 내주면 그 다음 시간에 와서는 발표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럼 실습할 시간이 얼마나 아니에요. 그 시간 상당히 짧았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도시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시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생각외로 발표 시간 적어요. 하지만 크리틱을 하기 때문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양상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 숙제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영상도 처음에 25분, 그리고 이건 같은 경우 이제 녹화 방송이 됐기 때문에 몇 시간이 가더라도 결국 실습 시간도 따로 붙게 돼요. 하려는 그 선생님의 의지와 계획이 살짝 차질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몇몇 날림 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줄 때 그 학생들한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따로 수업은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충분한 숙제가 모였고 그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시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점프해서 저번 주 숙제가 되겠죠. 걱정 말아요. 이번 주나 뭐 다음 주든
2개의 강의가 올라갈 건데 그렇다고 숙제가 막 많아지진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가 만든 게 뭐였죠?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보내준 그 물고기 사진들을 봤어요. 어딨냐? 자, 이런 물고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보여준다 한들 나중에 영상에 올리진 않을 거예요. 이런 숙제들을 해 나가고 이제 서로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확실히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도 해야지, 뭐 해야지. 그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고 무엇보다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물고기 사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잠겼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숙제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 박수. 그리고 마음의 위로. 여러분 분명히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영상을 녹화할 때 그 팝업되는 그 스킬 창이 안 뜨는 와중에도 노력해준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잘했습니다. 몇몇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끝냈지만 또 몇몇 학생들은 이제 시도하는 와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선생님의 반성 겸 좀 만들려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툴의 이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밑에 거는 어차피 그 툴의 이해에 속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이 면, 페이스죠. 그 다음에 폴리곤 하나 면이고 그리고 선, 엣지예요. 라인 엣지. 그 다음에 점, 포인트, 버텍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드래그라고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선택 그 도구는 면만, 선만, 면이 아니고 선만, 엣지만 선택이 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그 버텍스를 고르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지금 힘들었던 학생들도 있고 같은 맥락에서 뭘 어떻게 선택해서 움직여야 될지를 선생님이 명확히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녹화만 잘 돼 있었어도. 그리고 스케일 툴, 그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빼낼 때 특히 양옆에 있는 몸통에 있는 지느러미 빼낼 때 스케일 툴을 썼었죠. 그러면은 이게 면이고 이게 면이라고 했을 때 스케일 툴로 좌우로 당겨줬었어요. 자, 익스트루드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이렇게 빼내는 만큼 빠져요. 다만 아래, 오른쪽, 왼쪽, 위 같은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과 같이 양쪽 지느러미로 가게 하려고 하였다면 방향키는 한쪽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되지가 않죠. 그럴 땐 스케일 툴을 써요. 스케일 툴 같은 경우는 안으로 모아주고 밖으로 펼쳐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스케일은 작게 만들고 크게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부피감이 있을 때 작아지고 커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작아지고 커지는 건데요. 중심축이 정 가운데 있을 시에 이만했던 걸 갖다가 작게 만들고 싶어. 다만 다른 부피감이 없이 이렇게 길었던 걸 갖다가 좁게 만들고 싶다. 그럼 끝에 있는 점들을 찍고 스케일로 당기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가운데, 중심축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소리예요. 중심축의 설정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그거 반대로 밖으로 내밀 수도 있죠. 그것도 이제 방향키가 이렇게 떴을 때 여러분이 선택을 이렇게 되겠죠. 선택을 하나만 자꾸 움직였을 때 그런 방향이 생겨요. 만약에 삼각형 가운데 있는 걸 자꾸 움직이게 되면 이게 부피가 커지고 작아져요. 물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면을 나중에 이만한 면까지 뽑을 거야. 그러면은 가운데를 눌러서 뽑았을 시에는 이게 커져서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요. 나팔처럼. 하지만 이번 거에서는 쭉 밖으로 빼고 안으로 나간 스케일의 운동이어서 그 수업이었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의 방향만 가지고 해요. 이렇게 얘를 집어서 쭉 당기고 오고, 얘를 쭉 당기고. 정말 다행인 거는 마야랑 3D 맥스랑 작동하는 법은 거의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그 버튼의 위치라든가 그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버튼의 위치가 다르니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그 실습을 하기 전에. 저번 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했어야 되는 게 뭔가, 익스트루드라고 해서 이미 있는 면 자체를 뽑아내는, 그래서 다른 통을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과 그 가장 기본적인 점선면, 그 3D 맥스 같은 경우는 폴리로 컨버트한 후에 1, 2, 3, 4, 5 이걸 누르면서 그 선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야 같은 경우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서 이제 어떤 걸, 중간 버튼인가? 미안해요. 손이 너무 있다 보니까 눌러서 뭐를 선택할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엣지로 갈지, 벌텍스로 갈지, 페이스로 갈지. 확실히 그쪽에서는 맥스가 조각할 땐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왼손으로 이제 1, 2, 3, 4, 5를 누르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누를 수가 있죠. 마야 같은 경우는 QWER을 누르면서 선택 툴, 그리고 로테이션 툴, 그 다음 스케일 툴, 이런 걸 갖다가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더 편할라나? 선생님은 우선적으로는 손이 마야 쪽이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를 빌트해 나갈 때는 맥스가 확실히 빠를 것 같고, 마야는 어느 정도의 틀이 만들었을 때 그거 갖다 다듬을 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리고 기본 단축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알려달라고 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단축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단축키, 좀 전에 말했던 3ds max 같은 경우는 1, 2, 3, 4, 5를 누르면서 점선면을 고를 수 있는 그 단축키를 가지고 있는 게 좋고, 마야 같은 경우는 QWER 누르면서 포인트를 자꾸 움직이는 것들, 그 로테이션 시키고 스케일하는 걸 갖다가 단축키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딱 그 정도만 우선 알아두는 게 좋아요. 나머지 단축키 같은 경우는 전에 했던, 그러니까 만약 익스트루드를 내가 한번 했어. 근데 다시 익스트루드를 누르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싫으니까 단축키를 누를 수가 있어. 내가 했던 걸 다시 그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근데 이건 처음에 필요 없어요. 솔직히 후반에도 그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옛날부터 처음 배웠을 때 그리고 학생으로서 쭉 배워 나갈 때 그리고 일을 할 때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정말 길었던 시간 동안 다뤘기 때문에 마야의 그 숫자도 너무 많고 맥스도 너무 많은 발전을 했어요. 다음 버전이 나오면 좋은 건 좋아. 다 좋아. 나쁜 점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행인 거는 기본에 있던 거 가장 필요한 베이직 툴은 가져가요. 나쁜 점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고 옆자리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간단한 거 빌드 하더라도 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왼쪽에 있던 건데 오른쪽으로 옮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 처음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걸 좀 중점적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거기에 길들여지면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의 컴퓨터는 여러분이 깔고 싶은 거 깔면 돼요. 정품 받고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이용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라든가 어딜 가게 되면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쓸 때 이미 여러분의 시스템이 너무 익어져 버리면 아니 익숙하다기보다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게 된다면 많은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는 몇 개의 툴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없다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툴을 만들었던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 필요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만 인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들이 쓰지 않는 툴을 몇 개 썼었어요. 이상하게 편하더라고. 그걸 잘 이용했었고 그게 버전이 2개가 올라가면서 없어졌어요. 그런 점도 있었고 아까 말했던 버튼의 위치가 바뀐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마야가 19년도인가 20년도 버전부터는 그 미러라는 기능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이 손을 만들어서 반대쪽에 똑같은 걸 만들고 싶으면 미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간격이라든가 이 방향성이라든가 지정을 해주면 다른 개체가 생겨요. 이거와 이거가. 그래서 얘네를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따로 개별적으로 쓰거나 하는 걸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새로운 버전 만져보니까 이제는 로테이션 툴이 생겨서 미러 하나가 반대로 반사된 이미지가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끄집어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멋져요. 우선 툴 자체는 상당히 멋지고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이 틀어서 어느 위치에 놨을 때 이미 모든 게 합쳐져 있어. 예전 같은 경우는 위치를 정해놓고 겹쳐 있다면 이 합쳐진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모서리 그 다음에 벌텍스를 서로 맞춰서 붙여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던 건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돌려서 위치만 잘 잡아 놓으면 바로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려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나쁜 점은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의심은 들어요. 만약에 가운데선 여러분이 그 미러를 하려고 했던 거 자체가 이 면이 깔끔하지 않고 좀 울퉁불퉁하다면 돌아가면서 먹힐 수가 있어요, 서로가. 그럼 옆에 있는 다른 라인들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어서 가장 큰 예로는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오각형이 만들어진다든가 육각형이 만들어진다든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나중에 손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닭을 만들 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그 가르치려고 했던 가장 큰 툴은 미러였어요. 카피, 두플리케이트. 카피, 두플리케이트는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것 자체는 처음에 미러가 없을 시에는 이 2개만 있었어요. 미러는 말 그대로 거울이에요. 반사돼가지고 반대편을 만드는 거였고 카피 같은 경우는 이걸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였어요. 내 방향성이라든가 잡아주면 미러처럼 사용할 수가 있었죠.
우야둥둥. 오늘은 그래서 뭐부터 가르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여러분이 물고기를 한 번 더 완성시키는 쪽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더 이쁘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완성을 했다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모양의 생선, 물고기, 고래 이런 걸 골라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혹은 저번 수업에서 따라가기 힘들었던 학생들은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로 가기 전에 우선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가장 많이 쓰이는 익스트루드, 뽑아내기부터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면을 뽑아내는 걸 말해요. 여기 박스가 있다면 여기에 여기까지 박스를 빼내고 싶다. 그럼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여기 면을 셀렉해주고 뽑아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면 자체가 여기서부터 확장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꼭지점, 벌텍스들은 이쪽에 있는 박스와 이쪽에 있는 박스가 동일하게 유리하고 있죠. 다만 여기 있는 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일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자, 익스트루드는 박스와 박스가 더해진 것이 아닌 여러분이 선택한 면 자체가 옮겨간 거죠. 다만 무브랑 다른 점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엣지들은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옮긴 것입니다. 너무 삐뚤어졌나요? 오케이. 자, 무브 툴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무브 툴 같은 경우는 여기 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기 선들, 엣지들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벌텍스를 선택을 해서 옮겨져요. 그러면 이랬던 게
긴 사각형이 되겠죠.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는 그냥 길어진 것이 아닌 처음에 여러분이 뽑아내고자 했던 엣지랑 벌텍스랑이 다 남습니다. 단 면, 페이스는 여기 있던 게 일로 옮겨간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브 툴로 총 길이를 만들어 놓고 이 사이에다가 선을 추가해 주면 결과는 같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커다랬던 걸 점점 작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좀 도움이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거에서 뭔가를 뽑아낼 때 필요하죠. 자, 사람으로 치면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는 손에서 손가락을 뽑아낼 때 많이 쓰입니다. 무브 툴 같은 경우 할 경우는 손가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뽑아내고 관절을 만들 때 많이 쓰죠. 자, 익스트루드로 여기서 뽑아냈어요. 그럼 얘네들이 손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무브 툴로 어떻게 하냐? 길이를 맞춰줘요. 뭐 이렇게 되면 짧게 나왔을 수 있는 거니까 쭉 뽑아서 길이를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관절의 위치를 잡아서 거기다가 이제 엣지를 추가해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이거보다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설명 중에 하나가 벌텍스가 E인가 A인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그럼 이렇게 써요. EA. 자, 벌텍스가 있고 벌텍스와 벌텍스를 연결해주는 라인 엣지가 있어요. 자, 벌텍스들이 모여서 면을 이루게 되면 페이스, 폴리곤, 폴리곤인가? 오케이, Y가 맞는 것 같아. 폴리곤.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그냥 생활처럼 숨 쉬는 것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서브디비전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여러분이 선을 긋고 점을 찍고 선을 그어서 거기다가 이런 선의 면을 만들어 가면서 뭔가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서브디비전 같은 경우 좋았던 점은 이렇게 굴곡진 거, 부드럽게 표현한 거에 좋았어요.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이거의 도움 없이도 일반 박스, 폴리곤의 디자인으로 이런 느낌, 부드러운 느낌 다 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걸 쓰게 되는 이것이 훨씬 빠르고 결과물도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훨씬 좋고요. 자, 박스에는 총 8개의 벌텍스가 있어요. (12개의) 엣지가 있죠. 그리고 6개의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줄 때 선택 툴 자체가
엣지로 라인으로 잡혀져 있으면 꼭지점이나 면은 잡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엣지들만 활성화가 돼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 얘만 움직일 수가 되죠. 만약에 얘를 선택해서 위로 올렸어. 그러면 선이 올라가요. 그럼 이 꼭지점 자체, 여기 끝에가 쭉 올라가서 여기와 이런 연결이 되겠죠. 자, 벌텍스를 움직일 거예요. 벌텍스를 얘를 움직였어. 얘를 쭉 올렸어. 그럼 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되겠죠. 자, 이번엔 면을 올릴게요. 면을 쭉 올렸어. 그럼 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반에 이 선택에 대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분명히 나는 드래그로 여기서부터 콕 찍어서 쭉 드래그를 해왔는데 벌텍스가 잡고 싶었지만 선이 엣지가 선택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선택해주는 건 이 선들이 선택이 되겠죠. 반대로 페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드래그한 공간에 있는 모든 선들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무브 툴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이 처음에 벌텍스가 아닌 딴 게 잡혔다면 통째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게 막 복잡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복잡하게 해서 두 번 쪼갰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벌텍스 요 두 개를 잡고 올리는 것과 여기는 엣지 하나를 잡고 올리는 거는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거의 뭐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이상한 모양의 사각형들이 생기겠죠. 벌텍스 4개를 잡아서 움직이는 것과 라인 4개를 잡아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면 하나를 잡아서 움직이는 것도 결국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런 형태에서는 엣지는 요 2개만 잡아줘도 똑같은 형상이 나오겠네요. 자, 3D Max에서는 여러분이 컴포트 폴리 처음에 박스를 만들고 마우스에 우측 클릭을 해줄 경우 탈각할 경우 여기에 이제 여기 지금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밑에 쭉 떠요. 그 제일 밑에 보면은 Convert to Poly라고 있어요. 자, Convert Poly가 돼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마음껏 만지고 찌부지고 뭔가를 조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폴리곤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끝에 모든 형태가 있는 건 오브젝트고 하나만 있는 건 폴리곤 페이스고 점 하나, 점 2개는 선이고 점 3개는 헷갈리네. 그래서 이게 1, 2, 3, 4, 5로 쭉 가요. 그래서 여러분 1, 2, 3, 4, 5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자, 벌텍스가 되든 라인이 되든 선택을 하게 돼요. 자, 마야 같은 경우는
오른쪽 버튼 같은데,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공중에 박스들이 떠요. 보면은 엣지도 있고 버텍스도 있고 뭐 페이스도 있고 오브젝트도 있을 거예요.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 여러분은 이 상태로 화살표를 움직이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엣지를 가든 페이스를 가든 버텍스를 가든.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면을 선택해서 뽑아내는 걸 말합니다. 뽑아내는 시기는 이 엣지예요.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위로 했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클릭을 해줘 버리면 이미 익스트루드가 됐기 때문에 꼭지점들이 두 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똑같은 위치에 종이가 두 장이 얹어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처럼 붙어 있을 뿐 그 자체에 부피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무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는 벌텍스든 엣지든 페이스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위아래도 움직일 수 있고. 자, 로테이트가 있겠죠. 그 다음은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갖다가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런 거였는데 얘를 갖다가 돌려서 이런 느낌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림으로 표현이 좀 애매하네. 위에서 보게 되면 사각형 자체의 위에 탑뷰를 보게 되면 이쪽 면을 로테이트 시켰을 시에 여러분이 얘를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제 쓰냐? 사람의 몸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팔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뽑으면 일자팔이 이렇게 나오겠죠. 익스트루드를 한 거예요. 여기서 로테이션 툴로 요만큼만 뽑아내고 끝에를 돌려, 그리고 요만큼 뽑아내고 끝에를 돌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깨, 상완, 이두근, 전근, 그 다음에 스케일. 스케일 같은 경우는 조그맸던 걸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는 건 글로벌이라고 해요. 글로벌 지구죠. 왜 지구 원이라고 하냐면 확장되는 곳이 360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하는 방향성이 없이 그냥 슈루탄이 터지시 뿡 늘어나는 걸 글로벌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익스트루드를 하든 그 설명 좀 나중에 할게요. 지금 해야 되나?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처음에 약간 요 면을 올릴 때 이렇게 구가 생겨요. 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이런 표시가 생기겠죠. 색깔로. 이 상태로 중간 포인트를 자꾸 움직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확대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무브 버튼을 눌러서 방향선만 주는 거죠. 방향선만 줘서 뽑을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스케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은 줬어요. 근데 가운데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스케일을 해버리면 글로벌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피가 생깁니다. 방향성을 주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돼요. 근데 스케일 툴 같은 경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방향성을 줬을 때 얘도 가고 팽창해요. 이쪽도 넓어져요. 왜? 여기가 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축을 두고 여러분은 멀어질지 가까워질지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생선 같은 경우, 자, 생선 머리 쪽과 뭐 꼬리로 가서, 자, 이쪽에 있는 페이스가 있고 여기도 페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줘서 얘를 바깥으로 빼주고 싶어. 그냥 익스트루드를 누르고 뽑아졌을 경우 문제가 뭐냐면 방향성을 두고 뺐을 시에 이쪽 면도 얘도 이렇게 빠지고 얘도 이렇게 빠져버려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얘를 한 번 해서 얘를 뽑아버리고 또 한 번 해서 얘를 이렇게 뽑아요. 하지만 이 수치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좀 힘들어질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스케일 툴을 쓰는 거예요. 스케일 툴을 쓰게 되면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눌러요. 그럼 이제 익스트루드가 활성화돼서 얘네가 부피감이 생긴 거예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무브 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스케일 툴로 움직이게 되면 아까 말했죠. 얘와 얘를 잡아줬기 때문에 중심점은 여기가 생겨요. 센터점은 여기가 생기죠. 센터 피봇이.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화살표가 생겨요. X, Y, Z 쪽으로. 여러분이 펼쳐 나갈 쪽으로 이 방향으로 쭉 당겨주면 익스트루드는 같은 방향으로 갔었겠지만 그냥 무브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갔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축으로 해서 축에서 멀어지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럼 반대쪽도 축에서 멀어져요. 팽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길이로 펼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속으로 기가 막혔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많이 생뚱맞고 힘들 수가 있어요. 화이팅. 선생님 그러면은 반쪽만 만들고 나중에 미러로 갖다 붙이면 어때요? 뭐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스케일 툴이라고 항상 좌우 뭐 이런 걸 이용한다기보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물고기를 만드는 숙제에서는 이 스케일 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가장 큰 건 그거였죠. 그 지느러미, 그 다음엔 눈이었어요. 눈을 안으로 좀 파고들게 하든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든 스케일 툴을 이용했었습니다. 물고기의 아래쪽에 있던 지느러미들은 같은 방향으로 무브 툴로 쭉 빼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벌텍스를 이용해서 잡아주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였죠. 요 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눈하고 몸통 지느러미 같은 경우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움직였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는 에러 방지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페이스에만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부피감이 없는 그냥 면에도 요 엣지가 익스트루드로 뽑아져질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은 없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부피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결과적으로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있어요. 이게 6면체가 아니고 5면체인 거야. 왜냐? 여기가 비어 있는 거지. 여기는 다 막혀 있고 여기는 페이스가 없을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요 엣지들만 잡아가지고 뽑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만 잡고 익스트루드는 하지 마세요. 그 면이란 거는 우리가 쓸 때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 그래서 여기 낙서하다 다 썼으면 뒷면에도 낙서를 할 수 있겠지만 3D에서는 이 앞면과 뒷면이란 존재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어요. 항상 앞면만 존재해요. 무슨 말이면 이렇게 페이스가 있지만 위에가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박스 위에 뚫은 것처럼, 쓰레기통처럼 그냥 여기다 뭘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우주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한대 보이드야. 만약 이 안쪽에도 뭔가를 표현해주고 싶으면 여러분은 요 안이 되는 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표현해준다고 한 장 가지고 만들어지면 뒷면에는 안 들어가요. 물론 페이스 나중에 텍스처를 입힐 때 위와 아래를 똑같은 식으로 보여주는 유리에 그림 그린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위아래의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는 플러스하고 뒤에는 마이너스를 했어. 이럴 경우는 한 장으로 정확한 게 아니라 이쪽 면 아주 얇은 박스라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 종이 프린트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할 때 어떤 재질의 종이를 고르고 몇 그램 이러는 게 있어요. 두께감이 있죠. 아무리 얇은 거라도 그 두께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두께감이란 박스예요, 결국. 그래서 이쪽 면이 존재하고 반대쪽 면이 존재하고 양쪽의 사이드가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면 수업에 대해서 지금 그 찬반 투표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찬성이 9명에 반대가 7명으로 우선은 대면 수업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면 여러분의 이름이 필요해요. 처음에 학교에서는 요 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익명으로 투표를 했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학교에서 지금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면 여러분의 명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성한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들 명단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신청을 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선생님도 학교랑 지금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계속 그 공지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바뀌고 있다, 저렇게 바뀌고 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리고 우회동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면 수업 진행을 위해서 찬성한 여러분의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명단을 가지고 학교로 쏠게요. 그럼 학교에서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강구할 듯 합니다. 지금 다른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앞에 열 화상 카메라 그런 거 다 재고 있고 그래도 성신여대니까 뭔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면 수업 진행을 위해서 그 찬성했던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그 찬성했었다고, 자기 누구라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 단축키들은 꼭 필요한 단축키들은 수업 앞에 수업 영상 앞부분에 보여줄게요. 이렇게 화면에 필요한 단축키를 뭐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너무 쓰지도 않는 그런 단축키 말고 정말 그 버전이 지나도 계속 유지되는 그런 단축키들을 올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축키를 가지고 그날 모형을 만들 때 조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단축키를 보여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올려줄 단축키 같은 경우는 QWER 마야 같은 경우는 그렇겠고 3DX Max는 1, 2, 3, 4, 5, 6, 7, 8 아이고 말도 안돼 1, 2, 3, 4, 5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물고기를 계속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고기가 쉽고 어려움은 얼마나 자세하게 들어가고 덜 자세하게 하나의 차이예요. 누군가는 물고기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거고 누군가는 물고기를 그릴 때 뭐 입술 살, 그 살, 요 뼈가 들어가는 뭐 사이에 살, 눈동자 돌아가는 거, 수정체, 비늘, 아가미, 비늘, 지느러미 막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듯이 어려움과 쉬움은 단지 요 차이예요. 선을 그릴 수 있냐 못 그리냐의 차이가 아니라 선을 몇 번 더 그리냐죠.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끝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몇백 번으로 끝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그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시에 선을 막 추가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선이 상당히 간단해요.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선들은 되게 간단한 물고기입니다. 선이 얼마 없죠. 선이 많지 않아요. 물론 선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이 너무 적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보기에 좋을 만큼 항상 필요합니다. 선이 너무 없게 될 시에는 영화나 이런 만약 극사실주의의 영화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선이 많이 없다. 그럼 걔 혼자만 좀 각이 지겠죠, 애가. 저 그래픽은 눈에 딱 보여요. 반대로 되게 단순한 애기들용 만화인데 거기에 막 극사실주의로 선을 막 추가해서 진짜 생선보다 더 생생한 생선을 만들어서 고기를 이럴 시에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겠죠. 항상 그 목표는 여러분의 마지막에 그게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영화든지 작품이든지 그 조율을 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로 갈 경우는 둘 다 하나씩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로우 폴리, 하이 폴리. 자, 하이 폴리에는 학생으로서는 절대 한계를 두지 말고 잘라보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물론 나중에 지브러쉬를 가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쪼갤 수 있어요. 그 전에 많이 쪼개놓으면 힘들기도 하겠지만 지금 자체는 마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을 만들 때도 현재 선생님이 보여준 눈은 그냥 눈에 들어가는 곳이 눈은 분명히 동그란데 어느 정도의 네모난 게 있고 걔를 파고들어서 요런 식의 눈이죠. 만약에 여기서 선을 추가한다. 가운데 선이 추가된다. 그러면은 위로 좀 올라가는 이런 눈이 되겠죠. 자, 선을 더 추가한다.
그럼 점점 얘가 동그래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하고 만들었던 물고기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 하는 학생들은 거기서 좀 더 쪼개고 해서 뭐 그냥 물고기지만 이빨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 안쪽에 있는 입에 있는 페이스들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 구강 뭐라고 해야 돼? 조금 들어간 효과를 더 볼 수도 있고, 물고기도 혀도 있으니까 혀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여기 아가미 쪽 라인을 잡아서 안쪽으로 넣어줄 수도 있겠고,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아직 그 툴이 서투르고 아직 감이 안 잡은 학생들은 이 물고기를 한번 다시 완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고기와 이 물고기의 차이처럼 사람도 결국은 이 물고기에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로봇 같은 경우도 이 물고기에서 가게 돼요. 그 점 항상 유의해주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3 작업 같은 경우는 가끔 누군가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데 작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더 어려워집니까? 그럼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이거는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기 전까지는 그 실력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일 뿐이지. 한번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은 대면 수업 신청을 위해서 선생님한테 찬성한 사람들은 이메일을 보내줘요. 저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찬성한 학생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정보를 모아서 학교로 보낼게요. 뭔가 녹화 프로그램을 구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더 힘들 테니까 잘 하고 잘 찾아보고 아주 양질의 수업의 비디오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냥 영상이 쭉쭉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아침 10시 음, 4월 23일이에요. 4월 23일 다음 주 목요일 아침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진짜 선생님은 글씨를 잘못 써서 이런 식의 수업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속할 것이냐? 여러분의 수업은 그냥 유튜브에 선생님이 올리는 걸 보고 따라 만들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고 그다음 숙제를 내는 식으로 가고, 이 아침 10시에 우선 출석 체크를 하고, 대충 선생님 생각은 아침 10시부터 10시 25분? 30분으로 하죠. 이때까지만 선생님이 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체크할 겁니다. 지금 줌을 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줌에 스파이웨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중국을 가지고 뭘 진행할 시에 만든 나라에서, 지금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만든 나라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다 빼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피스.